자, 개념 두 번째로 갑시다. 자,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 자, 여기도 내용이 많지가 않아서 빠르게 필기하고 2단원도 끝낼게. 자,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 아까 미리 앞에 선생님 조금 설명을 했는데요. 두 개 함수로 잘 찢어야 된다 그랬어요. 두 개 함수로. 자, 일단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왔으니까 방정식, 부등식의 정의부터 일단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합니다. 자, 이 방정식, 부등식의 수학적 정의는 쓰라는 문제 절대 안 나오는데 그만큼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딱 머릿속에다 외우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야 학생 저 방정식의 수학적 정의가 뭐야? 그럼 딱 이 문장을 그냥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외워놔. 자, 노란색으로 쓸게요. 방정식의 정의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식 나오고 이퀄 제로가 아니야. 그건 이제 중학교 애들이 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좀 수준이 낮았잖아. 그러니까 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야 그냥 이퀄 제로 나오고 여기 뭐 방정식 이런 표현 나오면 이걸 방정식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 이렇게 해서 배웠지. 근데 정확하게 방정식의 정의는 뭐냐면 방정식의 정의는 두 개의 함수 관계예요. 두 개의 함수. 정확히 따라 써봐. 두 개 함수가 있을 때 두 개 함수의 그래프를 갖다가 그리게 되면 교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그래프도 있지. 두 개 함수 그래프에 교점이 있을 때 그 교점에 x 좌표를 구하라. 이게 방정식의 수학적 정의입니다.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게 방정식을 구하라라는 뜻이고 이 방정식에서 x좌표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실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근. 그래서 방정식의 수학적 정의는 방정식을 왜 만들었냐. 실근을 구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 그래서 방정식의 정의를 실근의 정의라고도 불러요. 실근의 정의. 외워야 돼. 됐죠? 자, 두 번째 부등식. 방정식은 등호기 때문에 뭔가 같다라는 느낌인데 부등식은 크다 작다잖아. 그래서 얘는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정의는 두 개 함수 관계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부등식의 수학적 정의를 말해보시라고 하면은 역시 두 개 함수의 관계인데 두 개 함수에 어떤 그래프가 위쪽에 그려지고 어떤 그래프가 아래 그려지는지 얘를 줄여서 뭐라고 하니 위치 관계라고 해요. 위치 관계. 두 개 함수의 위아래를 나타내는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역시 방정식처럼 x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x의 범위를 구하는. 이거 부등식의 수학적 정의예요. 자, 그럼 결국에 방정식하고 부등식의 공통점을 말하라고 하면 두 개 함수 관계입니다. 두 개 함수 관계. 자, 근데 여러분들 두 개 함수의 그래프는 두 개가 곡선일 때는 절대 그래프를 그릴 수 없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둘 다 이렇게 두 개 함수 관계인데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뭘 이용해야 돼? 빼남수와 x축의 위치 관계로 바뀌어야 돼. 빼남수와 x축. 두 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가 극히 예외적으로 있긴 있어요. 이 두 개 함수 관계가 일단 문제가 나오면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뺀 함수와 x축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뺀 함수와 x축. 자, 그럼 결국에 방정식, 부등식도 그래프만 잘 그리면 다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3, 4차 함수와 관련된 그 내용이 사실은 여기 도함수 2의 개념 2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겹쳐요. 그래서 오늘은 왠지 좀 가볍지 않은 느낌이 약간 몸이 가볍죠 약간. 왜 엄청난 걸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약간 가벼울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가볍게 필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유형을 풀 때 그래프를 그리는지 한번 써봅시다. 이거 외우는 건 아니에요.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한 방부등식,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라고 써놓으세요. 자, 첫 번째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구하래. 실근의 개수. 뭐 2차 방정식에 판별식 쓰면 되지만 3차부터는 판별식이 있어도 못 쓴다 그랬죠. 어려워서. 그러면은 두 개 함수의 그래프에 뭐의 개수를 세면 돼요? 교점의 개수를 세면 돼요. 교점. x좌표가 C가 5개면 교점도 5개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고. 자, 두 번째로는 근이 실근이 있긴 한데 얘가 양근하고 음근이 몇 개인지 근의 분리라고 부르죠. 근의 분리. 양근, 음근의 개수 같은 거 구하라고 할 때도 그래프를 그려야 정확하게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자, 함수 밖의 점에서 접선을 갖다 그릴 때 그 접선이 몇 개 나오는지 이것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요.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까지는 주로 이제 방정식 내용이고 네 번째는 이제 절대부등식. 항상 부등식이 성립하는 걸 갖다 절대부등식이라고 그러죠. 절대부등식의 조건을 구하거나 아니면 절대부등식 자체의 증명을 할 때도 그래프 그립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최대 최소 그래프 그리는 거랑 방정식 부등식 문제를 풀 때 차이점이 그래프를 그릴 때 약간 좀 달라요. 방부등식과 그래프라고 써놔. 방부등식과 그래프. 물론 방부등식 문제를 풀 때도요. 그냥 뭐 대충 풀어도 되는데 잘못하면 진짜 실수할 가능성이 농후한 문제들이 있거든. 그래서 방부등식과 관련된 이제 그래프를 3차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도 보통은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고 이 도함수 그래프에 맞춰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원래 함수 3차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면 돼요. 그걸 대충 그렸다 그래서 개형이라고 그래. 개형. 아까 최대 최소는 다 여기서 끝났잖아. 대충 그려놓고 위아래만 보면 되니까. 근데 방정식 부등식은요 x값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얘는 원칙적으로 좌표 평면 위에다 올려서 반드시 그립니다. 좌표 평면 위에. 요게 차이점이야.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좌표 평면 원칙적으로 여기 아까 x라고 써놨었지. 근데 얘는 반드시 원칙적으로 올려서 그리시는 게 좋아. 하여간에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똑같다라는 것만 일단 인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방정식 부등식도 뭐다? 그래프 잘 그리면 끝난다. 자, 150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그럼 문제가 나왔을 때 두 개 함수를 갖다가 잘 분리하는 게 중요한데 간단하게 어떻게 두 개 함수를 갖다가 분리하는 요령이 뭔지 간단히 필기하게. 새로운 내용 별로 없어요. 두 개 함수로 분리하는 방법. 당연히 얘죠, 기본이. 당연히 두 개 함수 나오면 그냥 빼버려가지고 한 개의 함수 만들고 그냥 나머지는 x축으로 보셔야 돼. 자, 그래서 얘가 기본 풀이 방법이 1번입니다. 뺀 함수와 x축으로 바꾸는 게 원칙이에요. 기본 방법이라고 써보세요. 기본 방법. 자, 근데 어떨 때는요, 이게 뺀 함수를 다 빼가지고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겨서 식을 하나만 만들고 오른쪽에 상수가 아니라 0을 남겨놓고 문제를 푸는 게 번거로울 때가 있어요.
그게 어느 때냐면 2번 써봐. 그러니까 원칙은 꼭 지키시고요. 예외적인 거를 따로 기억하시는 게 좋겠어요. 다항함수와 상수함수 쪼개는 게 두 번째입니다. 상수함수. 뭐야, 뭐 이 새끼는 상수함수를 왜 안 넘기지? 이 상수가 미지수일 때 그래, 미지수. 자, 그래서 일단 뭐라고 쓰시냐면 여기다가 요렇게 쪼개는 경우에 대충 유형을 알아야지 이걸 할 거 아니냐? 우리가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풀 때는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를 풀 때는 x가 미지수지, x가. x를 제외한 미지수가 또 있는데 그게 상수항에만 있을 때, 상수항에만. 이때는 이 미지수인 상수항을 오른쪽으로 넘겨놓고요. 미지수가 없는 3참수나 4참수를 딱 고정시켜 놓고 상수를 움직이는 게 편해, 상수를. 그래서 이때 예외적으로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편하다라는 걸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좀 이따 문제를 보고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얘가 가장 어려워요. 이거는 거의 뭐 저기 고난도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미리 알지 않으면 조금 힘들다. 자, 뭐라고 쓰냐면 두 개 함수를 쪼갤 때 기본 방법만 쓰는 거 아니고 이게 2번하고 3번도 가끔 쓴단 말이야. 이때 3번은 진짜 잘 안 보여요, 이게. 함수를 두 개로 쪼갤 때 다항함수 두 개로 쪼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미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항함수 두 개를 그리지 말라 그랬는데 다항함수와 역시 또 다항함수로 쪼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뭐냐 도대체? 하지 말아야 될 게 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이게. 야, 언제는 뭐 다항함수 두 개 나오면 빼함수 만들려면 뭐 이런 것도 있구만 실제로. 뭐 있어요, 있기는. 자, 어느 때인지 간단하게 써보시면 될 것 같네요. x를 제외한 미지수가 x를 제외한 미지수가 1차 항에 존재. x를 제외한 미지수가 1차 항에 있는데 이걸로는 부족해요. 이걸로는 부족하고. 원래는 이런 경우도 여기 2번이 아니잖아. 상수항에만 있어야 되는데 1차항에 있을 때는 원래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1번 방법을 통해서 빼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해서 도함수를 그려봤더니 이 새끼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어. 인수분해가 아예. 뭐라고? 도함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야. 일단 적어놓고 좀 이따 문제 풀어 드릴 겁니다. 그때 이해를 더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아, 이거. 자, 그래서 일단 접근하는 순서 가르쳐 드릴게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은 상수항에만 미지수가 있어. 무조건 자동으로 2번으로 간다. 이거 빼고는 일단 무조건 1번 빼남수로 가는 거야. 그래서 빼남수를 통해서 문제를 풀라고 했더니 아니, 도함수가 인수분해 안 돼서 더 이상 그래프 안 그려져요. 그때는 3번을 그때 생각하는 거야. 맨 마지막에. 됐지? 일단 얘가 되는지 확인해서 이 새끼부터 확인하고 안 되면 그냥 무조건 1로 가는 거예요. 1로 갔더니 좌절해서 그래프 그리는 게. 그때 이제 3번을 얘를 생각하는 거야. 거의 문제가 나오면요 100문제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야. 그러니까 미리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는 건 좋은데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일단은 대충 선생님이 일단 필기를 해드리긴 했는데 요거를 문제를 풀면서 일단 적용을 일단 해보셔야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요 정리된 걸 옆에다 살짝 놔두시고 내가 선생님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테니까 아, 문제 풀 때 저런 식으로 가는구나를 일단 이해를 해봐요.
일단 아니다. 요걸 하나 보고 가야겠구나. 자, 같이 봅시다. 자, 난리 났어요. 3차 함수의 도함수 f'x. 그 다음에 2차 함수 g의 도함수 1차 함수. 두 개 지금 포개져서 그려져 있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문제 기니디를 갖다 풀래요. 이게 도대체 두 개 함수로 막 F0, G0, F0, G0, F0, G0 막 복잡하지 이게. 자, 일단 두 개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 얘는 도함수이긴 해. F'과 그 다음에 G'이라는 도함수지만 하여튼 두 개 함수가 등장하고 있지. 그럼 바로 보자마자 원칙적으로 뺀함수 가는 겁니다. 뺀함수. 근데 얘는 뺄 때 도함수를 빼기 때문에 센스가 있게요. 두 개를 빼되 H'X라고 쓰는 게 좋겠지. H'X. 뺄 때는 차수가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빼라 그랬으니까 F'에서 G'을 빼는 게 맞아. 자, 그럼 빼남수가 나오고 끝나면 안 돼. 뒤에다 붙여야지. X축을 붙여야지, X축. 저기 나와 있는 저 그림을 X축에다가 다시 그리시라고. 두 개 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0과 2입니다. 이거를 어디다 그려? X축에다 다시 2차 함수 하나 이렇게 그리면서 여기 0, 2라고 쓰면 돼.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저거보다 훨 낫지. 됐지? 자, 그럼 얘는 일단은 뺀함수 hx의 도함수니까 도함수에선 부호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극대극소 증가함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다가 간만에 우리 맨날 그래프 바로 그리다가 도함수를 보니까 갑자기 어색한데요? 여기다가 이제 맞춰서 3차함수 그래프를 외워서 그래야지 표준형 나오죠. 이렇게. 이게 hx 그래프. x축의 위치는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문제를 봐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푸냐 이거죠. 연습을 갖다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게 지금 사실 문제 복잡해 보이는데 다 얘기 똑같아 지금. F0, FG0 이렇게. 자, 저기 나와 있는 F0과 G0을 다 G0을 왼쪽으로 넘겨버리시면 되잖아. 그럼 기억번은 뭐를 나타내냐면 F0-G0이 0보다 크다를 나타내기 때문에 H0이 0보다 크면이라고 조건이 바뀌죠. 이렇게. 자, 그럼 마지막에 있는 이 질문은 역시 GX가 넘어가야죠. HX 이퀄 0 이렇게 선행점 바꿔서 써 꼭 한 번씩. 와, 굉장히 간단하게 써지네. 얘가 실근이 한 개냐. 얘를 묻는 거고 5x는 좀 이따 할게요. 전부 다 빼남수로 바꿨습니다. 자, 니은번. 니은번은 G형이 넘어가면 얘는 H형이 0이면 이런 뜻이네. H형이 0이면 역시 HX 이퀄 제로. 요 방정식의 실근이 서로 다른 두 개냐. 디귿번도 마찬가지로 빼남수로 쓰면 요번에는 H형이 0보다 작으면이라고 바뀌겠네요. 그러면 역시 HX 이퀄 제로인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지. 되게 복잡한데 그냥 깔끔하게 H로 다 표시가 되죠 지금. 자, 그럼 이제 5x 치러 갈게요. 5x. 자, 첫 번째 H형이 0보다 크면 H형이 여기인데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축 위에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 새끼 X축이 여기 있는지 알아볼라. 모르잖아요. 0보다 크다라는 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그래프 좀 그려드려야 되는데.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만 있지 얼마나 큰지가 없어요. 그러면 X축의 위치는 하나, 둘, 셋, 세 종류가 다 가능해. 그래서 근이 3개일 수도 있고
이중근 포함해서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네요. 무조건 틀렸죠. 세 가지가 가능한데 한 가지로 단정지으면 틀린 거예요, 무조건.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똑같이 그래프 그려놓으시고 H형이 이번에 0이랍니다. 아싸, 일로 딱 X축이 이렇게 들어간대. 그럼 근이 몇 개냐면 서로 다른 몇 개? 두 개 존재하네요. 서로 다른 두 개. 동그라미. 자, 디귿번. 하나만 잘 딱 컨셉을 잡으면 그냥 다 풀려, 기니디가. H0이 0보다 작대요, 이번에. X축이 오히려 위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어머머. 서로 다 두 식을 틀렸네. 한 개밖에 없네. 근이 한 개. 괜찮아? 자, 괜찮아.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여기다가 어렵다고 별표 쳐놔. 어렵다 별표.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그 예외적인 다항함수 두 개로 쪼개는 경우에 다항함수 두 개. 자, 이 문제를 보고 좀 이따가 아까 필기한 거에다가 추가로 뭔가를 조금 더 쓸 테니까 일단 이 문제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어렵다 별표 쳐놔. 미리 안 풀어보면 절대 못 풀어. 자, 간다잉. 자, 문제를 딱 봤더니 방정식이야? 방정식인데 상수항에 미지수가 있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 아까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거 아니야. 상수함수랑 다항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본으로 가야 돼. 첫 번째. 무조건 왼쪽으로 넘겨서 식을 다 빼버립니다.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27. 여기다 이제 y를 붙여야지. 빼남수. 요거와 x축으로 간다고 이렇게 두 개로 딱 만들어서 가는 거야. 아, 그러면 일단 빼남수하고 x축이 적어도 한 개의 양근을 가진다니까 교점의 x좌표가 양수인 게 하나 이상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래프만 잘 그리면 끝나거든, 이 문제. 그래서 미분을 하는 거죠. 이 그래프는 우리가 바로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잖아. 미분을 삑 했더니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의 마이너스 k. 이게 이렇게 되니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여기서 이제 좌절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도함수를 그려야 도함수가 x축과 몇 점에서 만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야 원래 함수 그래프를 그릴 텐데 그래프가 더 이상 안 그려져요. 그럼 그때 이제 정신 버석 차려야 돼. 뭐지 이거? 이걸 갖다 근의 공식에다 넣어서 구하면 안 돼. k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다시 쳐다보는 거야, 다시. 아, 이게 x를 제외한 미지수가 1차에 붙어 있잖아요. 2차나 3차에 붙어 있는 건 절대 이렇게 못 풀어. 1차에 미지수가 붙어 있으면 이게 그 예외적인 세 번째 상황인가? 다항함수와 다항함수 쪼개는 그 문제인가 보다라고 이제 의심을 품으라는 얘기지. 자, 왔다 갔다 하게 해서 미안한데 정리 안 됐다 필기를 하는 게 맞아. 내가 볼 땐 다시 정리로 가. 요거 써 있는 대로 가봐. 다항함수, 다항함수. 자, 아까 예외적으로 세 번째에 다항함수와 다항함수 쪼개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도요, 다항함수 하면 우리가 보통 3, 4차를 말하잖아. 3, 4차랑 3, 4차 이런 건 절대 안 나와. 다항함수하고 다항함수라고 했을 때 요 하나는 반드시 1차 함수로 나옵니다. 1차 함수를 그리기, 1차 함수. 이거 꼭 써놔요. 둘 다 3, 4차가 나오진 않고 쪼개게 되더라도, 두 개 다항함수 쪼개게 되더라도 하나는 1차 함수구나.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한 거야.
이 1차 함수가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반드시 요 놈의 보통 접선으로 이용이 된답니다. 이게 포인트죠. 접선. 그래서 그나마 어렵긴 한데 나오는 이유가 접선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접선. 접선으로 이용된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이게 뭔 소리일까?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같이 느껴보자고. 자, 맨 처음에 뺀 함수로 가가지고 이제 좌절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혹시 다항 함수랑 이제 기억을 이렇게 하세요. 아, 1차 함수 쪼개는 건가? 그럼 여기가 그냥 1차 함수가 딱 나와 있네. 자, 그러면 요 놈을 그냥 왼쪽 오른쪽에다가 YY를 붙여서 3차 함수 하나 고정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1차 함수를 이렇게 쪼개서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겠으나 이 새끼를 접선으로 이용하나? 접선으로 이용하나? 이렇게 의심을 하라는 얘기야. 의심은 거의 그렇게 돼요, 이거는. 자, 근데 일단 어떻게 접선으로 이용되는지를 파악하려면 일단 그림을 그려봐야겠죠. 자, 요게 지금 정확하게 방정식 문제니까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그리시는 게 좋다라 그랬어? 자, 일단 요 그림은 27을 가리면 0에서 2중분의 3에서 그냥 실근이지. 아하. y = 27에다 바로 그립니다. 자, 조금 이제 값을 미리 찍어보고 그리는 게 좋아. 0에서는 반드시 여기 이렇게 지나가죠, 여기요. 좀 이따 그래, 조금 이따. 그 다음에 3에서 지나가니까 대충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얘가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라고. 얘가 0이고 얘가 3인 거는 확실한데 그러면 얘가 0이고 얘가 3이니까 극소가 된 x좌표가 2지. 2를 먼저 넣어봐요, 여기다. 2 넣으면 8 마이너스 12. 택도 없이 양수네. 그래서 그래프가 양수인 걸 확인했으면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가 얼마? 23. 됐죠? 자, 그럼 일단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그려졌어. 자, 이제 여기다 뭐를 그려야 되냐면 KX라는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원점을 지나가네요. 잘 보세요. 자, 원점을 지나가는데 얘가 만약 기울기가 음수라면은 음수 가정해 볼게. 이렇게 지나가면 교점 있죠, 하나. 근데 양수가 아니야, 뭐야? 음수만 있잖아. 이 새끼가 교점의 x좌표가 양수가 하나는 있어야 된대. 그러면은 얘가 빙글빙글 돌아서 이런 그림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하나 있네. 근데 이렇게 가면은 아싸 좋아, 두 개나 있네요. 그런데 이게 너무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나? 없잖아 또. 그래서 마지노선 상황이 어디냐면 이쪽 오른쪽 부분에 뭐 할 때? 딱 접할 때 이 자식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딱 접할 때 찾아서 이거보다 기울기가 같거나 크면 되네요. 거의 이렇게 풀려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접선인 1차 함수를 이용한다는 것만 눈치를 채면 풀 때는 그냥 그래프 이해한 다음에 접선 딱 구하시면 돼. 자, 그럼 이게 요 별표 친 기울기를 갖다 구하러 갈게요. 자, 항상 기본에 충실하라 그랬지. 접선 문제가 나왔다? 그럼 접점 기울기라고 그랬지. 접점 기울기. 그래서 일단은 접선 문제가 나왔으니 얘가 분명히 접점이 있는데 모르잖아 이거. 그럼 알파로 나와야죠, 모르면. 접점 간만에 하니까 이거 제목 쓸게. 접점 알파 컴마 3차 함수 위의 점이니까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 플러스 27.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한 다음에 알파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냥 얘 미분하면 된다 그랬죠. 3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됐어. 접선의 방정식 씁니다. y는 기울기 3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x 마이너스 알파. 접선이 이게 좀 귀찮아 계산할 때. 3알파 제곱 플러스 27.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얘가 어디 지나가고 있죠? 원점 지나가잖아. 빵빵 대입하면 알파 나오시네요. 자, 일단 대입. 자, 00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0.
마이너스 3알파 천천히 같이 봐. 좀 땄어. 마이너스 3알파 3승 알파 3승이니까 마이너스 2알파 3승 플러스 플러스 6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 3알파 제곱 그다음 얘는 숫자 27 이렇게 남네요. 요거 이제 조립비법 통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끝납니다. 자, 마이너스 곱하는 걸로 쓸게요. 2 마 3 0 마이너스 27 대충 3 넣으면 되지 않을까? 3 2 6 3 9 아싸 되네. 그래서 요놈을 인수분해한 게 알파 마이너스 3에 2알파 제곱에 플러스 3알파 플러스 9인데 얘가 0이 나오는 값 중에 여기 뒤에 있는 2차식에서는 실근이 안 나오죠. 실근이. 판별식은 0거 작잖아. 답이 알파가 3이네요. 그 주관식에다 3 써야지. 큰일 납니다 진짜. 야 이거를 여기까지 풀었는데 알파 3 아싸 구했어 이러고 단답형에다 3 쓰면 K를 구하래잖아. K 기울기의 최소값 구하라니까 다시 3을 어디다 넣어야 돼. 기울기에다 넣어야지. 여기다가 3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27에다가 18 빼니까 K의 최소값은 9가 되시네요. 9.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방정식도 요거 하나 빼고는 다 푼 것 같아요. 오케이. 자, 페이지는 155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이 지금 선생님 필기할 것도요. 굳이 뭐 몰라도 사는데 지장은 별로 없는데 이거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의 문제 풀이의 양 자체나 속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라고 일단 제목을 쓰냐면요. 3차 함수. 이 3차 함수가 참 메인 함수란 말이야. 이 3차 함수의 접선을 몇 개를 그을 수 있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딱 구분을 해드릴게. 제목을 이렇게 써봐. 3차 함수와 접선의 개수. 요게 뭐하고 좀 느낌적인 느낌이 비슷하냐면 기억이 날라는지 모르겠는데 복수 잘하는 기억날 거야. 3차 함수가 있을 때 이거하고 이런 거에 x좌표의 합이 같다라 그랬지. 요거는 이제 기억나죠 대충. 요거랑 거의 비슷한 동급인데 이거보다 문제풀이 양이 훨씬 더 줄어들어요. 와, 그러면 반드시 알아둬야겠네, 그지? 자, 일단은 여러분 처음 이걸 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3가지가 다 된다. 다 되는데 확실하게 눈으로 이게 확 보고 저런 영역이 몇 개가 나오는 영역 기운을 알려면 표준형으로 일단 공부를 맨 처음에 하시는 게 좋아. 그게 확실하게 익혀둔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하면 되냐면 나머지 그래프 개형을 쉽게 그냥 그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해서 넘어가시면 되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해를 하시면 안 돼. 근데 3참수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은 요 점에서 접선을 그으라 그러면 무조건 하나야. 이거는 개수가 나올 수가 없어. 요 점에서 접하는 접선은 무조건 항상 한 개야. 알겠니? 함수 위의 점에서 접하는 접선은 무조건 한 개밖에 안 거죠. 그럼 뭐 개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이거는 함수 위에서 접선을 긋은 게 아니라 함수 밖에 점을 하나 찍어 놓고 거기에서 3참수에다 이렇게 접선을 날리는 거지. 그때 날렸을 때 몇 개가 나올 수 있는가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살짝 하나 정리하기 전에 딴 걸 볼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 점 하나 찍어 놓고 여기에서 접선을 그러면 몇 개가 오질까?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답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 여기에서 3차 함수에 접하는 접선이 대충 몇 개가 오질 것 같아요? 얘는 한 개밖에 안 거집니다. 놀랍지만. 그래? 그러면 이런 데다 점 찍어볼까? 이 점은 몇 개가 거질 것 같아? 3개나 거져 여기는. 이게 미친 거 아니야? 3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지? 한번 거볼게.
여기에서 여기에 접하는 접선을 그으면 일단 가장 눈에 띄게 얘는 보이죠. 얘는 하나, 둘, 셋. 어디에서 접합니다. 안 보이죠. 이게. 아, 그러니까 이런 걸 하겠다는 얘기야. 놀랍죠. 야,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규칙이 있다는 얘기야. 영역에 어디에 점이 찍혀 있느냐에 따라서 안 거봐도 세 개인지 한 개인지 두 개인지를 알 수 있어요. 빵개는 없어. 무조건 접선 만들어져.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여러분이 이 변곡점을 알기 때문에 얘를 쉽게 아마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표준형을 일단 하나 그린다. 자, 이 3차 함수의 좌표 평면 위에 점을 찍었을 때 3차 함수의 거지는 접선의 개수를 파악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은 변곡점에서 접선을 갖다 먼저 긋는 겁니다. 변곡점. 어딘가 여기 정관대 변곡점 있지? 색깔 잘 구별하세요. 아니면 조금 이따 좀 기다렸다 해, 기다렸다. 이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면요, 이게 뚫고 지나가요. 전에 한번 봤죠, 이거. 이게 뚫고 지나간다, 이렇게. 그래서 빼남수를 만들면 이게 그래프가 내가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죠. 이게 x축과의 관계로 그리면 이렇게 삼중근으로 이렇게 나타나. 이 부분이. 자, 일단 요거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일단 밑작업은 끝난 겁니다. 밑작업. 그럼 이제 여기에서 영역이 어떻게 갈라지냐면 요쪽, 요 안에, 요 바깥쪽, 여기. 크게 영역이 4개로 쪼개지지. 자, 이때 첫 번째 뭐부터 할 거냐면 2개가 거지는 것부터 할게. 2개. 정확하게 점이 어디에 찍혀 있으면 2개가 무조건 거지냐면 3차 함수 위에 점 중에서 변곡점 빼고요. 이 새끼 빨간색이지. 그 다음에 3차 함수의 변곡점에서 접선을 걷을 때 접선 위에 있는 이 하얀색 위에 점이 찍히면 이 새끼를 접점으로 하는 건 1개밖에 안 거지지만 얘를 지나가는 접선은 항상 2개가 거죠. 항상. 여기 하나, 이렇게 2개. 항상 2개예요. 여기는 이 새끼 하나, 여기 이렇게 2개. 그래서 흰색으로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이 이 위에 점이 찍혀 있으면 무조건 2개 접선이거든요. 2개. 됐냐?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가 위로 볼록하죠? 아래로 볼록하죠? 볼록한 것과 접선 사이, 볼록한 부분과 변곡점에서 접선 이 사이 영역, 여기도 볼록하고 접선으로 둘러싸인 이쪽 영역. 이 파란색의 점이 찍히면은 예외가 없이 다 3개가 거집니다. 3개.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야. 오목 파져 있지. 오목 파져 있지. 파져 있는 것과 접선 사이. 파져 있는 것과 접선 사이, 그리고 변곡점이 점 하나. 빨간색. 여기는 무조건 1개가 거집니다. 필기.
자, 그림 다 그렸으면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에 뭐 박스 정리된 거를 보시면은 155페이지에 굵은 글씨 2번에 접선의 개수 접근법 이렇게 써 있잖아. 이게 이제 원칙적인 풀이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풀면 한 5분 걸립니다. 5분. 자, 그럼 도대체 이거를 영역별로 몇 개 접선이 거지는지만 알아서는 안 되고 문제를 풀 때 활용을 해야 돼. 고3들 중에 이걸 외우고 있는데 문제 나왔을 때 못 써먹는 애들 되게 많아, 생각보다.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야. 아니, 뭔가를 알았으면은 우리가 뭐 수학자 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문제 풀 때 그걸 적용을 해서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정리는 외우고 문제 풀 때 빠르게 풀어. 아까 그 선생님이 써놓은 그 정상적인 풀이 방법대로. 이거 알 필요가 없는 거야. 쓸데없이 머릿속에 지식만 많아지면 안 좋거든요. 머리에 들어간 거는 반드시 써먹어야 돼. 자, 그래서 일단 꼭 문제를 풀어봐야 되니까 이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2,K라는 점이 어디 찍혀있는지 모르죠. K가 바뀌니까. 하여튼 여기에서 3참수에다가 접선을 3개나 그릴 수 있대. 3개. 그럼 일단 접선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그림 대충 하나 그려, 이렇게. 뭐 미분하면 당연히 이거 표준형 나오기는.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변곡점을 표시를 하시고 접선을 갖다 일단 먼저 그어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이 접선을 근다로 끝나면 안 돼. 접선을 구해야지. 얘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변곡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변곡점에서 접선의 방정식. 자, 변곡점을 선생님 2번 미분하면 된다 그랬잖아. 아니면은 뭐 대칭축을 갖다 도함수에 대칭축을 구하거나. 요거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 어머, x가 없어요. 미분했더니. 그럼 변곡점에 x좌표는 빵이야, 빵. 빵 콤마. 집어넣으면은 y좌표 4 나오네요. 자, 이게 접점이죠. 접점.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구하시면은 미분한 다음에 0을 넣으시면 되잖아. 미분하면 얘 날라가고 얘 3x제곱이가 0 되고 여기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3이니까 늘 자리가 없네.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다. 괜찮지? 요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냐면 y는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4인 거죠. 4. 딱식만 써놔 그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서 이제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게 구체적으로 이게 점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2,K라는 이 점은 x좌표는 항상 2지만 y좌표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지. 어디 위를 움직이고 있는 점이니 얘가? x 이퀄 2를 움직이는 거 아니야? 여기가 변곡점이 0이야. 그럼 2가 대충 어딘지 몰라. 아무 데나 거도 돼요 그냥. 이렇게 하나 그으면 되잖아. 요게 x 이퀄 2고 지금 저 점은 여기 위를 지금 싸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딸랑딸랑. 자, 일단은 3개가 나오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이번에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볼록 나온 거랑 접선 사이, 노란색. 여기가 3개짜리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쪽이야. 파란색이 지나가는 자리. 볼록 나와 있는 거랑 접선 사이가 여기가 3개라고. 바로 보이네, 그냥. 여기 사이네. 여기 안 들어가지? 왜 여기 딱 선상에 있으면 2개니까. 오, 그러면 x 이퀄 2를 접선의 방정식에다 집어넣어서 y값 구하시면 되겠네. 자, 2를 집어넣어 어디에다가? 접선에다가. 2 집어넣으면 얼마나? 마이너스 2 나오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2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3참수지. 3참수에다 2 넣으면 돼. 2, 8, 6, 2, 6이네. 여기가 6이잖아. 끝났지? 어디 사이로 움직이면 된다고? 요 사이 여기. 마이너스 2하고 6 사이. 끝.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은근히 잘 나온다, 이게 은근히. 2개 이상 가질 조건을 구하세요.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2개 이상이면 마이너스 2 이상 6 이하. 1개를 가질 조건을 구하세요. 마이너스 2 미만 6초가 끝. 이해 갔어? 확실하게 이해하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뒤에 선에 실어놨으니까 집에 와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한번 요거를 적용해서 해보시고요. 항상 공부를 할 때 하나 뭐를 배웠는데 바로 그게 문제 풀 때 안 보인다고 짜증을 내면 안 돼. 짜증을 내지 말고 야 이거를 내가 못 생각했네. 야 이거 골 때리는데 다음엔 꼭 한번 써먹어 봐야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언젠간 딱 써먹어요. 보통 평균적인 IQ면은 그러니까 여기 뭐냐 머리 크기는 저 강호동만 하고 IQ가 아인슈타인 정도면은 내가 설명하는 순간에 깨닫지요. 여기 막 색칠하고 있어 봐. 그만. 그리고 그냥 문제 풀 때 쓱쓱쓱 다 하겠죠. 머리 이만하고 뭐 IQ까지 좋으면. 근데 보통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남들 뭐 두세 번 보면 나는 네다섯 번 보겠다는 각오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네다섯 번 보면 무조건 잘한다니까. 공부는. 됐죠?